시간을 투자해도 살이 안 빠진 이유 궁금하지 않아? 다이어트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결과로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 강원장입니다. 다이어트 전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다이어트 전문보다는 보다 정확한 표현은 비만 전문이라고 해야겠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만은 WHO에서 1966년 질병으로 규정한 질환이고요. 다이어트의 뜻은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현재 체중 감량을 위한 모든 방법을 통칭한다고 봐야 하죠.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전문 채널 강남 강원장의 파트너 모델 건강미인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죽어라 노력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이어트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다이어트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 노력이 잘못된 노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유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필요 이상으로 운동을 한다. 왜 매일매일 하면은 우리 살이 그냥 쭉쭉쭉 빠질 것 같죠? 일주일에 2kg는 거뜬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은 하루 동안 몸이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또 운동을 하면은 몸이 보상 심리가 막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식욕이 마구마구 올라간다는 거죠. 지나친 운동은 만성 쇼크 상태를 유도해서 스트레스성 우리 호르몬 수치를 막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하고 허기짐이랑 식욕을 마구 높이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체중을 감량할 목적이시라면 일주일 중에서 5일 정도는 하루에 45분에서 1시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가장 큰 다이어트 실패 이유를 봤을 때는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은 결국 다이어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더라고요. 저탄고지,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식단 조절은요,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건강까지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건강도 망치는 최악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핵심은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덜 먹는 것입니다. 한 숟가락, 평소 우리가 먹는 거에 비해서 단지 단 한 숟가락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즉,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식단을 변화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다이어트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 연예인들의 다이어트를 따라한다. 연예인들이 한 다이어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 야, 쟤는 저걸로 5kg 뺐대, 이런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제각기 다른 체질, 체력, 성향을 갖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 우리들처럼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하지 않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라서 생활 패턴이 살짝씩 불규칙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기의 삶의 패턴이 다 다르죠. 누군가는 큰 효과를 본 다이어트 방법이 나한테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에 따르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많은 불면증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부어있고요. 이렇듯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는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하게 돼요. 호르몬의 변화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심각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PMS, 생리전 증후군, 다들 아시죠? 생리 전만 되면 막 음식이 땡겨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먹는 거죠. 또한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 기능들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운동도 하기 싫고 다이어트도 포기하게 되고, 이렇듯 수면은 다이어트에도 중요하지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유산소 운동만 한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연소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더해 주셔야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우리 헬스장에서 죽어라고 1시간 동안 달리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근력 운동까지 더해 주셔야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몸 상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저탄고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식단 조절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저탄고지는 혹시 무탄고지가 아닌가요? 탄수화물을 아예 끊는 그러한 다이어트 방법은 결국은 영양의 불균형은 물론 인슐린, 당뇨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아예 끊는 것이 아닌
적절한 섭취는 꼭 필요한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요소예요. 아예 끊으면 당연히 몸에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단지 끊는다는 게 아닌 조금 줄여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너무 굶기만 하는 다이어트.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면 사실 칼로리를 줄이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소 먹던 양의 500칼로리만 줄여도 충분해요. 너무 굶기만 하다 보면은 허기지고 피로감이 더 몰려와서 사실 살 빼기가 더 힘들게 되거든요. 왜 우리 살 빼려고 오늘부터 안 먹어야지 해놓고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서 결국에는 야식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굶고 가시는 분들 한 분씩 계셨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2~3시간 전에 탄수화물이든 아니면 단백질이든 음식을 적당히 섭취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에너지 확보를 충분히 해야 더 힘내서 운동할 수 있겠죠. 다들 기억하세요? 임상에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는 안 그랬다. 거기에 바로 답이 있어요.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전으로 돌아가면 몸도 건강해지고 체중도 잘 빠지고, 몸이라는 게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기초대사량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기초대사량의 기준은 뭘까요? 인바디? 근육량?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몸의 나이죠. 몸 나이가 보다 더 젊어지면 당연히 기초대사량은 올라가는 거죠. 예전과 다르다, 예전과 기초대사량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이어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남 강원장 채널과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같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